주행하다가 빵 이러고 시동이 꺼지셨대요. 열 먹은 흔적이 없는데? 참 희한하네.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정บิ๊박스입니다. 오늘은 아우디가 아닌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BMW 428i. 차주분 말씀으로는 엔진이 붙은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주행하다가 빵 이러고 시동이 꺼지셨대요. 작업은 엔진 내려서 작업을 할 거고 우선 좀 점검부터 해보고 뭐 역시나 다 열어봐야겠죠.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진단기 한번 꼽아보고 고장 코드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특별히 뭐 문제는 없네요. 고장 코드는 13개 들어와 있는데 뭐 이렇다 할 뭐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시동 꺼지면서 발생했던 경고등들. 중요한 건 엔진을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안 도네. 안 돌아. 살짝 움직이네. 살짝 움직여. 일단 지금 엔진 돌려봤을 때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메탈 베어링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정방향으로 한번 돌리고 역방향으로 한번 돌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방향으로 돌릴 때 안 돌아가는 게 역방향으로 돌렸을 때 돌아가면 뭐 밸브가 떨어졌다든가 혹은 피스톤 핀이 빠져서 엔진 내부 실린더에 딱 대어가지고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정확한 거는 까봐야 알겠지만 엔진은 내일부터 내려서 분해를 해서 안에를 한번 볼 거고, 일단 쇠가루 돌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메탈이 본차들은 엔진이 붙기 전에 쇠가루가 생기기 마련이지. 하지만 쇠가루는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쇠가루 빼고는 메탈가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뭔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일 라인이 어디가 막히면서 오일 공급이 순간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메탈 베어링이 열을 받았는데 그게 확 물어버렸다든가 크랑크를 문다든가 아니면 크랑크랑 블럭 캡이랑 붙었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스톤 핀이 빠져서 어딘가에 빵 걸렸다든가. 일단 정확한 거는 뜯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엔진을 싹 내려서 싹 다 뜯어서 뭐 해두고 뭐고 다 뜯어버릴 거예요. 다 뜯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영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에헤이. 제가 듣기로는 타 업체에 가셔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시고 차에서 연기가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거래처에 가셔서 엔진 오일을 다시 한번 교체를 하셨대요. 교체를 하고 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오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엔진에 데미지가 누적돼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쇳가루는 보이지 않네요. 있기는 해요. 이게 살짝 은빛이 돌기는 해. 근데 쇳가루는 없어. 일단 오일 자체에 쇳가루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메탈이 돌면 그 메탈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금 색깔 도는 금속 쏘가리들이 보이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뜯어봐야 뭐 정확히 보일 것 같아요. 안에가 후딱 뜯어볼게요.
헤헤. 됐어. 위에도. 다 부러져 있어. 응? 곰돌이 옷도 부러지겠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슈. 텐션업. 아, 이렇게 해놨구나. 지 위치를 못 맞춰놨어. 그래서 안 빠졌구만. 몰라, 순서 이런 거 몰라. 다 뜯어 그냥. 일단 헤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쏙쏙 쏙쏙 쏙. 정상. 일단 1번 정상, 2번 정상, 3번 정상. 여기는 아무것도 안 뜯을 거야. 여기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선 전혀 뜯을 게 없고 타이밍 체인만 싹 걷어낼 거예요. 이제 미션을 뜯을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랭크샤프트가 돌질 않아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를 풀 수가 없어서 토크 컨버터 통째로 붙여놓고 미션 탈거를 할 거예요.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타이밍 정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그렇게 뽑아 놓고 엔진 스탠드에 걸어 놓고 그러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다 내려왔고 엔진 내리면서 봤을 때는 일단 헤드 이상 없고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떨어진 거 없어요. 타이밍 당연히 이상 없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일팬 탈거 먼저 하고 안에 보고 안 보이면 이 상부팬까지 탈거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제 요것만 까면 나와요. 개봉 박두 따라단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따라따라따. 아 맞다, 여기 때문에 안 보여. 맞아. 아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정비 박스는 법적으로 이제 엔진 수리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제 법정 장비도 갖춰져 있고 공작 기계나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제 이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엔진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이거 녹 나가지고 빠지지도 않아. 오케이, 이거 잘 빼야 돼. 또 이게 잘못하다가 이 댐퍼 풀리 여기가 깨져요. 살살 잘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데. 야 저 와, 씨,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오일 펌프도 진짜 무식하게 생겼다 진짜. 나와. 열 먹은 흔적이 없는데? 열 먹은 흔적이 크게 보이지 않는데? 신기하네. 이게 보통은 메탈 베어링들 문제 생기면은 여기 아예 색이 변해버려요. 그냥 캡, 베어링 캡 자체가 색깔이. 돌려볼까 이 상태에서? 꼼짝도 안 하는데? 꼼짝도 안 해. 잠깐만, 이 상태에서 헤드를 내려봐야겠다. 피스톤 핀 빠진 것도 없는데? 참, 왜 이게 하나네? 하나, 둘, 셋. 몇이냐 이거? 55롱. 롱 나 있다. 맞아. 하나, 둘, 셋. 일단 헤드는 이상 없고 봤을 때 피스톤 다 움직이고
힘만 살짝 주고 있어. 지금 하는 거는 커넥팅 로드 캡을 하나씩 풀어놓고 희원이가 힘을 주고 있으면 붙은 것들은 떨어지겠죠 이제. 좋은데. 그러니까 돈다고? 돌려봐. 쭉쭉 돌려봐. 소매 닮아갔다. 붙었다가 이제 떨어졌겠지. 1번 올려봐. 더 올려. 더. 아니? (2번인가) 2번인가 보다. 연토가 망치 좀. 아 잠깐만, 지금 보니까 이쪽에 살짝 시커멓네. 캡이 열먹었네. 그렇네. 야 크랑크 바꿔야겠다. 이야 씨. 바꿔야 돼. 안 떨어지잖아.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이 메탈 베어링이 돌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 키가 있는데 이 키 통째로 돌아버린 거예요, 메탈 베어링이. 그럼 얘가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통째로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붙어버리는 거야. 이 안으로는 오일 공급이 안 되거든.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 전기박스에 입고됐을 때 엔진이 안 돌았었던 이유는 커넥팅 로드 소메탈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베어링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크랑크 샤프트랑 붙어버린 거고, 메탈이 돌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메탈 돈차들은 오일 필터 캡을 빼봐요. 근데 그 안에 깨끗했었던 이유, 저희 오기 전에 처음에 오일 갈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쇳가루가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요거는 크랑크 샤프트를 발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커넥팅 로드도 발주를 해야 되고, 메탈 베어링도 세트별로 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부품 발주하고 오는 대로 2부 영상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 자, 부속은 다 왔어요. 오늘 할 거는 2번이 메탈 베어링이 이제 소손됐으니까 크랑크 샤프트랑 다 교환을 할 거고, 일단 피스톤은 멀쩡하기 때문에 그냥 세척만 했어요, 간단하게. 원래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피스톤도 같이 교환을 해야 되고 링구류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 피스톤 사이즈 재야 되고 링 갭 재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번에는 소손된 커넥팅 로드를 교체할 건데, 바꾸면서 로드 베어링 클리어런스 보는 거,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피스톤 다 분해하고, 그리고 이제 신품 커넥팅 로드에 조립하고, 그리고 로드 베어링 클리어런스 보고 이제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피스톤이. 요거는 다 안 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지금 작업은 되게 간소화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클리어런스를 다 재야 돼요. 이런 링구, 그리고 심하게는 커넥팅 로드의 무게까지도,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무게를 각각 다 재서 이제 편차를 줄이는 거예요. 뭐 필요 없는 부분을 살짝 이제 로터리 같은 걸로 깎아낸다든지 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피스톤은 이 안을 깎아가지고. 좀 변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작업을 해요. 부장님 변태가 아니신가 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비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제 차 작업하고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해요. 그거를 하루 이틀이 걸리건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그걸 다 해요. 맞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지금 무리하게 튜닝을 해놓고 해도 안 뻗잖아요, 엔진이. 물론 오일은 질질 새지만.
자, 이제 피스톤이랑 커넥팅 로드를 조립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루브를 두 가지를 써요. 왜 두 가지를 쓰느냐? 이건 이제 레드라인에서 나오는 어셈블리 루브, 그리고 이건 퍼마텍스에서 나오는 어셈블리 루브인데, 레드라인 거는 이게 점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살짝 묽어요, 얘가. 퍼마텍스 거는 보면은 어우, 막 꿀이죠, 꿀. 그냥 꿀. 커넥팅 로드나 이런 데 보면은 오일이 공급이 순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점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로드 베어링 같은 데는 그 오일 유로를 통해서 여기서 오일 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드라인 거를 쓰고, 그리고 이 피스톤 핀이 박히는 이 부분은 초기에 오일 공급이 여기에 잘 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스며들어서 들어오는 오일로 이제 윤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피스톤 밑에 크랑크 케이스 보면은 그 오일 젯이 있어요. 거기서 쏘는 오일이 일로 스며들면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적 오일이 좀 초기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점도가 높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컬로드 제작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 통짜로 나온 것 같잖아요. 원래 이게 이거 빠져야 될 거냐, 이게. 얘를 빼보면 벌어져요. 아, 부러진 것만요. 이거는 커넥팅 로드를 이제 소결 방식으로 해서 만든 건데, 만들고 나서 얘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에는 이 캡밖에 못 써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 낄 수도 없어. 그럼 큰일 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할 건데, 1번 자, 퍼마텍스 로드. 이렇게 만들어진 콘로드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분말 소결이라 가지고 금속 자체가 오일을 머금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게 내구성이 조금 더 좋대요. 물론 단조보다는 아니지만. 피스톤 핀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박아 넣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링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해 주는 타입이 있는데, 링 타입이 한 1억 배 좋습니다. 링 안 들어가 있는 타입은 이제 순정 차량 한정으로는 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차량을 좀 튜닝하거나 고마력으로 이제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핀이 빠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만큼 나와버려요. 이제 실린더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튜닝할 때 저희 이제 한참 선배님들부터 이제 하시던 것들이, 이 핀 없는 타입을 갖다가 쓰시면은 여기를 용접을 해요. 알루미늄이랑 철이랑 용접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태그를 놓든가 아니면 피스톤을 살짝 용접해서 턱을 만들어 버려요. 핀이 안 빠지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해서 튜닝 다 하셨어요, 옛날에는. 자, 요게 이제 크랑크 샤프트 메인 베어링입니다. 이제 얘를 이제 간격을 봐야 되는데, 보통 엔진들은 기본 값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00분의 43 정도가 나와주면 돼요. 어떤 엔진이든 간에. 베어링 사이즈는 스탠다드로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맞는다, 크랑크 샤프트를 신품으로 바꿨기 때문에 안 맞으면 베어링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클리어런스를 본다고 하죠. 이제 원래는 블럭에도 식별 코드 같은 게 있어서 보고 계산을 해서 해야 돼요. 근데 경험상 스탠다드 끼면 다 맞더라고요. 요거는 N26 신품 크랑크 샤프트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크랑크 샤프트 절대 돌리면 안 돼요. 메탈 다 기스납니다. 자, 이제 상부 오일팬 쪽에도 메탈 베어링을 끼워주고, 클리어런스를 볼 때 이제 사용하는 게이지예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스틱 게이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안에 이제 들어있죠. 이걸로 이제 간격을 보는 거예요. 이게 눌리면서 눌린 폭을 갖다가 이제 오일 간격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로 잘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됐어. 그리고 덮습니다. 지그시 눌리게 조립을 해야 돼요. 비교적 최근에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장용석 사장님네 토크렌치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해요. 이거는 이제
각도기인데 순 엉터리예요. 새 거 한 번 사면은 그날 고장나. 일회용이야. 잘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랑 나랑 스네본 디지털 토크 렌치 겸 앵글 렌치를 살라고. 한 100 얼마 하던데.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내 차도 베어링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비사들끼리 좀 국룰이 있어요. 메인 베어링, 로드 베어링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건드는 게 아니에요.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소손이 됐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작업하는 게 맞겠죠. 다 뚫렸으면 다시 풀러주면 돼요. 엥? 엉덩이로 살짝 받치고 그러면 쏙. 딱 재봐. 제일 넓은 데 재는 거예요. 여기는 한 4.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정상.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엄청나죠? 큰일 났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는 오일 간격이 잘 나와요. 네, 가운데 거가 오일 간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좁다는 얘기죠. 일단 발주는 넣어놨는데 부속이 오면 다시 클리어런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종류별로 시키긴 했는데 근데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베어링을 바꿔야 돼요. 기존의 크랑크 샤프트를 쓰는 게 아니라 블럭은 그대로 쓰고 크랑크 샤프트만 지금 신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메인 베어링을 다 끝내놔야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의 로드 베어링 클리어런스를 볼 수 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나 둘씩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타깝게도 BMW 순정 메인 베어링이랑 로드 베어링이 재고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시켰어요. 이 킹이라는 이제 메이커의 베어링인데 이거 엄청 많이 쓰이는 베어링이에요. 엄청 좋은 베어링. 일단은 블럭에다가 메인 베어링은 끼워놨는데 근데 이게 또 잘 돼야 로드 베어링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번 주에 작업했을 때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0분의 2가 안 나왔어요. 오일 간격이 너무 좁았었어요. 나오고 여기는 조금 짜릿한데 괜찮아요. 나오고 여기는 딱 나오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플라스틱 게이지 요 묻은 흔적을 싹 다 지우고 다시 조립을 할 거예요. 이 실링까지 다 해가지고 조립을 해 놓고 커넥팅 로드 이제 클리어런스 또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안 맞는다? 그럼 또 시켜야 돼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일단 메인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오일 압력이 공급이 빠르기 때문에 레드라인 어셈블리 루브를 도포하여 줍니다. 살짝 올려놓고 가스켓 도포기 기계 가동. 이게 지금 새 거라서 되게 잘 나와. 됐어.
오일팬이 조립이 됐고, 클리어런스가 아주 최적의 클리어런스는 아니고 살짝 짜릿한 상태이긴 한데, 이 상태에서 손을 돌렸을 때 이렇게 가볍게 돌아야 돼요. 이러면 합격. 이제 메인 베어링 클리어런스는 끝났고, 커넥팅 로드 클리어런스 보고 그것까지 잘 나오면은 나머지 파츠들 다 싹 다 조립해서 올려버리면 끝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럼 또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한 2주 됐나? 거의. 여러분들도 이렇게 엔진 작업을 할 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마음 편히 이제 작업자분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삐져나온 실리콘을 굉장히 싫어해. 제가 엔진 조립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실리콘 막 지저분하게 삐져나오는 거랑, 깔끔하게 삐져나오면 상관없는데 지저분하게 삐져나오는 거랑, 엔진에다가 은색 락카칠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깨끗해 보이려고 막 은색 락카칠하고 이러는 거 저는 별로. 이제 메인은 끝났고 컨로드를 할 건데, 여기 좀 먼지가 조금 들어가서 이 부분 좀 세척을 한번 하고, 이게 주말 동안 서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녹나지 말라고 여기다가 제가 오일을 살짝 발라놔가지고 먼지가 다 들러붙었어요. 사실 먼지 조금 들어간다고 여기는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깨끗하게 한다. 일단 이렇게 면장갑 끼는 것부터 잘못됐어. 보면은 0.038. 그럼 여긴 합격.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피스만 살짝 빼서 도포. 가벼워. 자, 이제 메인 베어링, 로드 베어링, 클리어런스 다 맞췄고, 중요한 거는 클리어런스는 다 잘 나왔다. 그리고 어차피 오일 펌프 신품 교환할 거고, 이거 다 청소했고, 그 나머지가 따다다다닥 붙여서 하면은 작업은 금방 끝나요. 나머지 작업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보트는 신품 헤드보트.
엔진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는데 엔진 작업하고 나서 좀 별의별 상황이 다 있었어요. 우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메탈 베어링이 소손된 차량이다 보니까 캠 어저스트랑 바노스 관련해서도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점화 플러그도 당연히 교체를 했고, 그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왕 시동이 걸리고 정상적으로 아이들링이 싹 유지가 되다가 악셀을 밟으면은 4000rpm에서 2번, 3번 실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점화 코일을 한번 갈아봐야겠다. 점화 코일을 바꿨는데 똑같아요. 내가 혹시 타이밍 정렬을 잘못했나? 로컨 커버를 다시 뜯은 다음에 타이밍 정렬을 다시 확인했는데 타이밍 정렬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뭘까? 일단 덮고 한번 타보자. 나가서 주행을 하면은 부하 상태에서 2번, 3번 실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젝터 수압부터 해서 압축 압력 테스트 전부 다 하고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제 진단기로 엔진 데이터를 보면 기본 아이들링 값에서 조금 벗어난 값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매핑 하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성남에 이제 진 컴퍼니라고 있거든요. 거기 형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분명히 매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맵을 순정으로 돌려달라 부탁을 해서 오셔가지고 맵을 순정으로 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매핑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뭐 점화시기도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었고, 그리고 공기량도 속여져 있었고, 이런저런 것들의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2번, 3번에서만 계속 고정적으로 실화가 부하 상태에서 실화가 들어왔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부하 상태를 주건 어떤 주행 상황이건 지금 전혀 문제는 없어요. 엔진은 이제 정상적으로 수리가 다 끝났고,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차주분에 대한 악플을 좀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요 고객님도 이 차를 처음에 사셔서 이렇게 고객님께서 튜닝을 하신 게 아니라 중고차를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무분별한 악플은 조금만 삼가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오일 자주 갈아줘야 되고, 최소한 요렇게 이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차량의 시스토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가끔씩이라도 본네트 열어서 오일 캡이라도 열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좀 습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 때문에 붙었다라고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복합적인 이제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차주분께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오일 관리 잘 해주시고, N16 엔진 이제 수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고객님한테 출고만 하면은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빠이빠이.